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오산대학교 혁신사업단의 김준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금일 2차년도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 오산대학교 중장기 발전 전략과 혁신지원 사업의 비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대학교의 기본적인 비전은 인더스트리 4.0 창의 인재 양성 대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빠르게 변하는 이 현대 기술에 맞춰 가지고 모든 직무 교육, 각각의 교육들이 현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기를 낚는 법이, 그러니까 고기를 직접 이렇게 낚는 부분보다는 낚는 법을 가르쳐줘서 여러 개의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고 사고가 가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학은 창의 인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장기 발전 전략의 비전으로 잡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역사회와의 맞춤 인재 양성을 중장기 발전 전략의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지역사회와 창의 인재라고 하는 부분, 지역사회 맞춤 인재와 창의 인재 양성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키우는 것을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브랜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오산대학교는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모토를 포레스트라고 혁신의 숲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배우림, 산학 분야에 대한 부분은 키우림, 그 다음에 지역 분야에 대한 것은 어울림으로 해서 전반적인 9개 분야의 19개 프로그램을 혁신 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20년도에 오산대학교가 추진을 했던 배우림 분야, 그 다음에 지역 어울림인 어울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교육 분야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체험형 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캡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은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 9월에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의 토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지금에 있는 수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 교육 방법에 대한 것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교육 방법에 대한 이론식 강의가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교양교육에 대해서 체험형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형 교양에 대한 부분들은 인성교양과 그 다음에 창의교양,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주제로 나누었고요. 인성교양에 대한 것은 1학년 1학기 때 5개, 2학년 2학기 때 5개를 해서 한 개 과정당 3시간씩 해서 5개, 15시간을 해서 1학점을 받는 방식으로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교양 부분의 가장 중요한 파트, 인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창의력 사고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각각의 과정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도 이제 2019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고 실제 운영도 했었는데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제 이러한 교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침서에 대한 개발을 실시를 했고, 실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2020년도부터 도입되는 체험형 교양교육, 그 다음에 학생 설계형 교양교육에 대한 설명회와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5점 만점에 4.7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체험형 교육에 대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실제 하반기에 체험형 인성교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체험형 교양에 대한 공간을 6개의 공간을 별도로 구축하는 부분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체험 교양을 위해서는 학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일정 부분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실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사 제도의 부분들은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총 5개의 과정을 듣는 방식입니다. 한 개 과정이 3시간씩 운영되는 방식이고요. 5개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한 주 동안에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주에 그 5개의 과정을 들으면 1학점, 15시간 1학점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1학년의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듣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개 반이 일주일 동안에 총 5개의 과정을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히 인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한 40명이 이내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구성을 했고요. 우리 대학의 1학년이 총 2,132명이었기 때문에 그 60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이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보게 되면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에서 하루에 2번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1일 2회가 되니까 총 이제 한꺼번에 5개의 반이 돈다고 했을 때 오전에 5개 반, 오후에 5개의 반이 돌기 때문에 총 10개의 반이 돌게 되는 방식이고요. 6주 동안에 총 10개 반, 60개의 반이 돌아서 신입생 전체가 이러한 체험 수업을 다 듣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 주간에 대한 이제 운영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집중 주간에 대한 부분들을 5, 6, 7주 차, 10주, 11주, 12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학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사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됐었고, 더불어서 이러한 학사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바 우리 대학은 이를 위해서 학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2020년 그 1, 2월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사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지금 있는 사진들은 그 각각의 수업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한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부분, 실제 참여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체험 후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미술 심리, 위기 대응, 3D 프린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제작이 되어 있고요. QR코드로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 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교양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혁신 부분은 학생 설계형, 학생이 스스로 설계해서 듣는 교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교양 수업에 대한 그 2018년도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들이 교양 수업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양 수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제도가 되겠고요. 총 3개 분야, 과학, 인문학, 예술건강 분야의 3개 과정에 총 10개씩의 수업, 총 30개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양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강좌 개설에 대한 투표를 받았고요. 총 60개의 강좌를 선개설한 이후에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30개의 강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 이상을 듣고 5개 강좌를 듣게 되면 한 개당 3시간이기 때문에 3, 5, 15, 15시간이 돼서 1학점을 받고요. 10개의 강좌를 다 듣게 되면은 2개 분야 이상에 걸쳐서 10개의 강좌를 듣게 되면은 총 30시간이 돼서 2학점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역시 집중 주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편성을 했고요. 매주 목요일을 교양데이로 설정을 해서 매주 목요일 1, 2, 3교시에 항상 이러한 학생 설계형 교양이 돌아가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이때 언제든지 와서 듣게 하게 그 3개 분야 중에 하나를 듣게 만들고요. 총 10개를 5개에서 10개 사이를 듣게 되면 학점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학생의 배분을 통해서 1학기와 2학기에 그 계열에 따라서 학생 배분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설계형 교양이 온라인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1학기에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추진을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설계형 교양만큼은 당초의 취지와는 약간 다르게 전면 온라인으로 이 부분은 하였고, 현재 LMS를 통해서 모든 교과목 60개의 강좌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교양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역시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학이 집중적으로 추진한 부분인데요. 공학계열과 자원계열은 산업체를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캡스톤 디자인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와 예체능은 산업체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캡스톤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사회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요구를 맞닥뜨려서 우리 대학은 혁신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 캡스톤 디자인을 실시를 합니다. 실제 2019년부터 실시를 하였고요. 이 기존의 현장 중심 산업체와 같이 하는 부분들은 링크 플러스로 지원을 하고, 예체능 지역사회 연계 캡스톤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했을 때는 실제 최초 도입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점 도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것에 취지를 가졌고, 다만 이제 지역사회에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지수인 지역사회 협력지수, 사회적 효익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지수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더 많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캡스톤 디자인이 꼭 한 개 학과만이 아니라 여러 개 학과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융합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실제 19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과 단위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을 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과 더불어서 캡스톤 디자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초등학교 선수 경기력 지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3개 학과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수상작 아이디어고요. 실제 이 아이디어는 2020년 2학기에 실제 실현이 된 지역사회 캡스톤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러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과 아이디어 심사,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캡스톤 디자인과 연계가 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 대학의 별도의 웹페이지인 산학협력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 캡스톤을 하면서 나름 괜찮은 작품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만 보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같이 보실 수 있도록 QR코드로 현재 영상을 제공을 해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개 학과가 같이 연합해서 한 경기력 지원에 대한 부분과, 디지털 콘텐츠과에서는 오산시, 우리 대학이 위치한 오산시의 홍보 자료를 쓸 수 있는 오산시 홍보 동영상을 만든 부분을 같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구연에 대한 부분들은 유아교육과 쪽에서 동아구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유치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같이 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축제를 지원했던 이벤트 연출과에서는 올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축제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대학이 한 모든 캡스톤 디자인과 산학협력 엑스포에 대한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산학협력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현재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오셔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오산대학교 성과에 대한 간략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보다 많은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곳곳에 QR코드를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우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